네, 2주 만에 돌아온 뉴진스고요. 5월 11일입니다. 지난번에 어,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하고 다음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이야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내용이었는데 어디 여쭤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리학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F는 ma 같은 건 그래도 이제 많이 들어보시니까 그런 뉴턴의 운동 방정식들, 뉴턴이 세운 물리학 그걸 이제 저희는 대체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F는 ma 뭐 작용 반작용 그런 것들. 뭐 철수랑 여기가 물건을 옮기잖아요. 맨날 얘네는 물건을 던지고 아, 물건을 옮긴다. 왜 철수랑 여기. 던지는가? 왜 옮기는가? 왜 둘은 싸우는가? 그걸 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부분 해당되는 어 물리학이 이제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운동 방정식 그게 뭐 유명한 프린키피아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제가 갑자기 질문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역학이랑 물리학은 어떻게 달라요? 네. 그러면 조금만 소개를 그리고 여기 어차피 맥스웰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예, 좀 예, 예. 얘기는 물리학의 분야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도 다양하게 나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보면 고전 물리학, 클래시컬 피직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대부분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믹스. 시간에 따라 뭐가 바뀌는 것을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뉴턴이 얘기한 거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뉴턴 전에 갈릴레오도 막 피사사탑에서 공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큰 거든 작은 거든 떨어지는 속도가 같았다 이런 얘기, 뭐 종단 속도가 같았다 뭐 이런 것들이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변화죠. 그것들을 기술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고전 물리학이고 역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제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는 어떻게 외우냐면 뭐 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혹은 뭐 두 개 정도의 물체가 있을 때 아니면 뭐 다양한 물체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그걸 이제 보는데 뉴턴이 위대한 건 그걸 미적분이라는 수학의 언어로 기술을 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가 굉장히 어, 과학혁명이다 불릴 만큼 그런 혁명적인 사건 이라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갈릴레이 군인데 그 갈릴레이 군이라는 건 뉴턴의 말하는 그런 제가 이제 펜을 좀 가져오면 뭐 그런 식들이 있습니다. 뭐 관성의 법칙이라던가 그리고 뭐 유명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F는 MA 같은 거. 제가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서 패드라서 그런데 이런 식들이 잘 정의되는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군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면 군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군이 지금 이제 행렬을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행렬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어떠한 벡터 공간의 행렬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벡터들의 모임이 행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벡터로 정의를 많이 했으니까 어, 이러한 군으로 이루어진 곳이 그러니까 갈릴레이 군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F는 ma 같은 뉴턴이 얘기한 운동 방정식들 운동의 기술하는 원리들 기술되는 공간을 갈릴레이 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오자마자 급하게 읽었고 좀 오래된 기억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뉴턴의 고전 역학, 이런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잘 기술되기 위한 수학적인 구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니, 갈릴레이 근데 네. 그러면 이 관성자표에서의 행렬군을 먼저 발견이란 말은 좀 웃기는데 정의한 사람이 갈릴레오인 거예요.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갈릴레이도 위대한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근데 이름을 붙인 거는 갈릴레이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군이나 이런 개념이 되게 수학에서 갈릴레이 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제가 알기로 갈릴레이가 1500년대인가? 몇 년대 사람이지? 네.
1600년대 사람인데 군의 개념은 그보다 2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후대에 붙여준 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아, 뭐랄까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V의 속도로 음. 이동하잖아요. 등속 운동. 예. 네, 이런 등속 운동에 대한 개념을 고민했던 첫 번째 물리학자가 뭐 갈릴레이라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느낌은. 제 생각에는 이 갈릴레이라는 이름 붙은 게 왠지 저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네, 원리인가요? 상대론의 릴레티비티가 또 갈릴레이로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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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 때문에 갈릴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거랑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그때 상대론을 생각한 게 아니라 후대에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아 이러면 이건 이름을 저렇게 붙여줘야 된다. 왜냐면 처음으로 그걸 생각한 건 음, 음, 음. 네, 그 갈릴레이였으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뉴턴 역학과 다른 뉴턴 역학의 힘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물건이 움직이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전자기력에 대한 어, 내용을 다루는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위쪽에 나옵니다. 위쪽에 나오는데 위쪽에 나오는 예, 잠시만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읽고 갔습니다. 위에 여기 어디 있을까요? 좀 제가 이쪽에 뭐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있습니다. 음.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파일이 로드 중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아, 네. 빠르게 PDF를 열겠습니다. 제 거. 아, 네. 음. 아, 로딩 중이라고 나오고 X가 되진 않나요? 아직 X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10강인 거죠? 11강인가요? 10강이요, 10강. 10강이죠. 아, 아니, 펄이 왜냐면은 제가 이게 그 오류가 있더라고요. 껐다 켜야지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잘 보이는 이상한 오류가 요즘에 업데이트하고 생겨가지고 제가 일단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컴퓨터를 바꿔야 돼. 이렇게 또 뭔가를 지를 핑계를 찾고. 저도 지금 로딩 중이거든요. 네, 이제는 보이거든요. 저는. 예, 저도 보입니다. 예, 예, 예.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 저기 보면은 전자기학의 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꽂힌 게 전자기학이라는 게 사실 전기와 자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그러면 전기를 다루고 자기를 다룬다는 건 사실 전하 어떠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입자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뭐 동그란 거 우리 맨날 보잖아요. 얘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뭐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쿨롱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하들 사이의 힘을 그거에 다루는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인데 왜 아름답냐? 여기 보면은 이게 가우스 법칙 그리고 가우스 자기 법칙,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 법칙 이렇게 있잖아요. 이 네 개의 법칙으로 모든 전자기학이 거의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교수님은 그래서 그 저 학부 때는 이 이제 나중에 대학원생들 되면 좀 헷갈리거든요. 상수 같은 거. 그런데 네. 전자기학 때 무조건 어느 학교든 거의 1번 문제는 이 공식 4개를 외워서 적어라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아, 내세요. 그러면 쓰면 이제 갑자기 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한테도 야, 씨, 네가 지금 서울대 박사보다 낫다. 걔도 까먹었다. 이거. 근데 이게 전자기학이라고 아, 하는 게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심입니다. 그 한 학기 동안 이 방정식 4개를 공부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요. 사실 학부 때. 학부 수준에서 이해를 할 때.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면 그 이후로는 뭐 고급적인 수학 스킬이나 뭐 방법론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4개의 수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게 시간에 따라 전류가 생기는 그 힘에 대한 법칙, 그 로렌츠 힘, 네, 그 힘에 대한 법칙만 들어가면 사실 이 여기 4개의 방정식이 하나 정도 더 플러스 되는데 그 5개의 방정식으로 사실 모든 전자기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네.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커버하는 물리 현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저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이렇게 뭐 물건을 밀거나 이런 거는 실제로 뭐 힘을 줄 때 사실 만유 인력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이 세계에는 힘이 4개 정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 예, 전자기력, 뭐 예, 만유 인력, 그리고 뭐 핵끼리의 뭐 중력, 아까 그 중력이 만유 인력이고요. 예, 그래서 크게 물리학자들은 4개로만 분류하거든요. 그 힘의 4대 힘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제 그 얘기하는 중력, 그 네, 중력이 사실 만유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리고 네, 약력, 강력이라고 그 핵 예. 법에서만 나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 2개는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힘은 어 만유인력 아니면 전자기력인데 만유인력은 이제 상수나 이런 걸 보면 거의 행성 단위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힘은 전자기력입니다. 세포들의 아, 상호작용도 사실 전기 에너지에 신호를 주고받는 거고 물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힘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모든 곳이 대부분 전자기력 우리가 특히 생활할 때는 물론 그거를 전자기력으로만 해석하진 않지만 사실 모든 게 거의 전자기력이고 그리고 얘가 커버하는 범위라고 하면은 이제 순수 물리학 쪽보다는 이제 공배 쪽으로 더 넘어가서는 이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전자기력을 기반으로 해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공대나 이런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자기력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힘이고 전기력 힘이 그리고 이 수식 4개로 전자기력을 거의 끝냈다. 그래서 정말 전자기학에 꽂히고 또 하나 이제 현대물리학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이제 조금 넘어가면 여기 그 마지막에 방페어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어, 어, 나오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그 여기도 글에 적혀 있는데 파동성 제가 이제 체크를 했는데 파동성 어,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이라고 그때 생각 못 했거든요. 파동성을 알게 되고 근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국 빛, 빛의 속도와 일치되면서 이 빛이 전자기파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다 이렇게 풀었어요. 수학이 시키는 대로. 풀었더니 아, 뭐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의 성질이 있구나. 이거 뭐 이것까지는 얘기 못하겠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얘 속도를 봤더니 빛이야. 그래서 그럼 빛은 파동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엔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이제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호이겐스라든가 뉴턴은 입자로 봤고 호이겐스는 파동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2개의 부딪힘에서 빛은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이게 사실 양자역학의 시작이 되는 모티브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퀀텀 한다는 게 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절대적인 어떤 속도가 있다라는 것에서 상대론이 시작되거든요.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왜 현대 물리학에 꽂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학원 과정에서 전자기학을 많이 배우진 않아요. 학부쯤까지만 배우고 왜냐하면 거의 끝났다?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된 분야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근데 이 전자기학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런 양자역학이라던가 상대론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현대 물리를 시작시키는 현대 물리라 하면 뉴턴의 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시발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순서를 제 마음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빛이 그러면서 여기서 가면은 뭐였더라? 갈릴레이 군이랑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에, 네, 예, 여기서 그런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우리는 이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그런 세계관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수학적으로 다른 군 구조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나온 게 로렌츠 군이고 그러한 어, 시공간이 밍코프스키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시간이 우리는 항상 제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오이씨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뉴턴 방정식으로 기술을 하고 싶은 거죠. 뉴턴 방정식에 썼던 그 F는 MA나 이런 수식을 그대로 기술하고 싶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기술이 되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해도 그러한 그러면 수학적인 구조를 찾아야겠다 해서 나온 게 로렌츠 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제가 지금 물리학 지식을 얘기하다 수학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로렌츠 군이고 뭐 이런 호환되는 시공간이 민코프스키 시공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리만 스페이스 뭐 리만 쌍곡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 특히 상대론의 역사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학적으로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열심히 계산을 해본 정도밖에 없고요. 그냥 더하기 빼기 예제 문제로 상대론을 깊게 공부한 적은 없어서 좀 이제 이 정도 제가 떠들면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R4로 이렇게 쓰지 않고, 3,1 이렇게 쓴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게 흔히 쓰이는 건가요? 저는 사실 학부 때 알포로 쓰셨습니다, 교수님이. 아, 그래요? 아, 3일로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 일부러 이게 학부 수준이니까 편하게 아, 하셨을 수도 있고 약간 여담이지만 물리학자들은 수학자들은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쓴다. 아,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수학자들이 해결해주면 수학자들의 기술은 우리가 쓰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십니다. 물리가 아, 뭐 입자물리, 뭐 양자역학 이런 교수님들도 난 수학을 못하고 수학자들이 해놓으면 그 구조 나오면 그거 쓰면 되지. 난 몰라. 예외도 있겠지 물리학은 이런 분들이라서 물리학자 눈에는 수학자들이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너무 큰 많이 박수. 떠들었네요. 예, 예, 결론은 감사합니다. 수학자들이 물리학자들 네. 눈에는 수학자들이 가장 변태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이, 서로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죠, 뭐. 예. 다른 분들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보겠지만 저희는 수학자들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게 있습니다. 경외. 그, 오늘 질문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조금 보고, 일단 저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조금 보고, 너무 어려우면 원래 내용이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일단 보고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질문을 하신 정명 선생님. 네네, 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책 부분을 먼저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이 출처인 거죠. 이 질문의 네, 출처. 네, 맞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올렸을 때 도대체 그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부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그 아예 그 제가 봤던 책의 일부를 그냥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맨 그 뒤에 제 붙여놓은 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경제학에 나오는 수식인 거죠? 아,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경제 수학에 있는 책이요. 예, 이 책이 예, 예, 경제학에 나오는 예, 거죠? 예, 경제 수학 책. 예, 어, 맞습니다. 음. 혹시 이 채널을 보고 있는 경제학을 꿈꾸는 친구들, 예, 문과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저기 기본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작부터 이래야 된다는 점, 예,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나는 뭐 선택 과목 안 골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예, 자신의 꿈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문과라고 불리는 과입니다. 경제학과 분명히. 예.
요즘에 수학과 아니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네.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네, 저희 눈엔 다 수학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뻘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하도 자긴 수학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예,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이 나온 이 부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질문을 올렸던 거는 네,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네, 제가 그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해야 된다. 그 조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네. 혹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외우면 되는 거냐, 약간 그런 맥락으로 이제 질문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거든요. 이 그래서, 부분이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질문을 올린 다음에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 네. 책에서도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첨부를 해놓긴 했어요. 교재에서도. 네. 그 아랫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예시인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도 이게 그냥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그냥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약간 조금 강하게 들기는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 1번을 제가 요거 한번 풀어봤는데 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제가 그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풀어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어, 이 식에서 거기 조건대로라면은 이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식에서는 이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 시기 어디 있나요? 제가 그 질문지 밑에 제가 그 아이패드로 풀어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 붙여놓은 거 중간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서 찾아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다 붙여놓긴 했거든요. 어, 어, 질문 1번이요. 예, 거기. 아, 예, 예. 예, 예, 여기인가요? 예제 1번. 예, 맞습니다. 네네네. 질문 1번에 예제 1번. 그래서 음, 그냥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냥 음함수의 도함수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예. 코멘트 주실 분 계신가요? 예, 1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제 1번 같은 경우 이게 항등적으로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제일 모르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식은 항등적으로 같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가늘죠? 글자가? y를 우리가 만약에 R2라는 공간에서 뽑아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당연히 항등적으로 같지는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의역을 R2로 잡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정의역을 우리가 이렇게 잡는다면 x 3승 더하기 y 3승 빼기
6xy는 0인 0인 이런 정의역에서 만약에 xy를 뽑아서 여기다가 넣는다면은 그러면 항등적으로 같겠죠. 왜냐하면 이 집합에서 x, y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 보면은 이게 항등적으로 같지 않은 이유가 XY가 변수기 때문인데 아예 좌변으로 다 몰아가지고 0이라고 하면 그걸 만족하는 XY만 쓰기 때문에 항등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어떠세요? 이 말씀 정의역을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정의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미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x 제곱 빼기 y 제곱은 뭐 x 더하기 y, x 빼기 y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모든 R2에서 다 아무 점이나 집어넣어도 다 항등적으로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식으로 정리하고 자식으로 할 것도 없는 게 이걸 전개하면 그냥 x제곱 빼고 y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냥 0은 0이라는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음, 만약에 이 어떤 f x, y는 x 3승 더하기 y 3승 빼기 6xy라는 어떤 xy에 대한 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x, y마다 이 f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f 잠시만요. 좀 조금만 다르게 쓸게요. 만약에 우리가 x, y인데 fx, y가 0인 이런 점들을 다 모았다면은 이건 R2라는 공간의 부분 집합이긴 하겠지만 R2 전체는 아니겠죠. 왜냐면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이게 0이 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XY 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릴 수, 이 F는 0이라는 걸 만족하는 X, Y를 만약에 모두 다 그렸어요. 그렸더니 만약에 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y는 fx라는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식으로 뭐 어떻게 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뭐 다항식 미분하면 뭐 차수 이렇게 하가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양함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양함수라고 부르는데 음함수는 쉽게 말하면 양함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저 어느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방식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방식으로는 그걸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미분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 이 책의 이 부분의 내용이.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x, y,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썼듯이 모든 x, y에서 다 이 식을 만족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항등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의역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 식은 우리가 항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여기 썼던 이 1차원이죠. 2차원 공간에 그려놓긴 했지만 이 선 자체는 1차원이라고 칠게요. 1차원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차원 상에서 어느 한 점에서 x가 조금 변할 때 y는 얼마가 변하는지 그 비율을 보고 싶다. 그걸 우리가 그 dx분의 dy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이 1차원 공간, 이 1차원 공간상에서 이게 항등적으로 같다면 이런 식으로 그 전미분을 해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미분 제가 여기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는데 전미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붙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전미분은 F의 어떤 한 포인트에서 linear approximation이다. 그런데 with respect to its argument, 그러니까 모든 그 argument에 대해서 그 리니어 어프로치메이션을 한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지금 파셜 데리버티브랑 그러니까 편미분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미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는 x, y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y를 고정하고 x 방향으로 미분한 것을 우리가 x 방향 편미분이라고 부르고 x 고정하고 y만 변화시킬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y 방향 편미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XY가 동시에 변하면 그러면 이 F는 어떻게 변할까? 라고 라는 것을 그 계산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전미분인 거고 그걸 보통 그 DF라고 쓰는 그러한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F는 뭐 dx 더하기 뭐 d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dx, dy가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dx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dx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dy 방향으로도 움직일 때 여기에 뭘 넣어야 이게 계산이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틀린 말 하면 안 되는데 맞는 말이길 바라면서 제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음함수에서 이게 뭐 음함수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음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음함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그때 항상 식을 이렇게 지금 써주신 것처럼 이 좌변에 그 모든 식들을 다 옮겨놓고 우변은 이제 0으로 놓고 이렇게 식을 항상 정리를 해서 식을 이렇게 쫙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게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나와 있었던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양변이 항등으로 같다면 이 양변의 전미분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 요 내용 때문에 네. 항상 식을 모든 그 변수들을 다 좌변에다가 다 이항을 시켜놓고 우변은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전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한쪽으로 몰아넣는 거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아,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제가 여기 눈을 좀 가져갈게요. 어, 이거 오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잠시만요. 어디였더라? 일단 요거는 네네. 음함수가 아니라 양함수일 것 같거든요? 음, 이거? 제 생각에는? 아, 네. 요거 양함수가 아닐까 싶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함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 이 부분인데요. 이 네네, 부분인데,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이잖아요. 이건 네네, 그러니까 기호가 있고 등호가 있는 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리고 우리는 이 방정식이 음함수가 정의되는 근방에서 항등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까 제가 썼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3승 더하기 y 3승 마이너스 6xy였나요? 네네. 네. 이거는 우리가 xy를 그냥 R2 공간에서 아무거나 가져오면 당연히 항등의 상태가 안 되죠.
음, 그런데 이 방정식이 이 음함수가 정의되는 근방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약에 이걸 우리가 fxy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하는 공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 그렇게 음, 봐야 이게 좀 말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음, 항상 이 부분을 저도 이해하는데 이해가 항상 안 됐었었던 부분이지라 네네.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네네.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도출하고 싶어서 그 앞에 내용을 쭉 전개를 한 거잖아요. 네, 요거. 맞습니다. 네네네. 이거를, 어, 이 식을 조금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쓸 네. 수 있잖아요. 그 fx dx 더하기 fy dy는 음, 0이잖아요. 예, 예, 예. 네. 이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음, 음, df거든요. 결국은 저 네네. fx dx fy 아, dy라는 게. 네네네.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그 계산하고 있는 집합? 또는 음, 뭐 그 정의역이 fx, y라고 할까요? fx, y는 0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항등적으로 보고 지금 전미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좌변을 전미분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양변이 항등적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0으로 놓고 싶은 거죠. 0으로 놔야겠죠. 네. 이거를 음, 그냥 서로 기호 바꾸고 그냥 하면은 딱 이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랑. 음, 그렇게 보셔도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R2 공간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려면은 방금 써주셨던 fx, y는 0. 요러한 조건 하에서는 요런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혹시 이 부분이 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Y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항등식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 음,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음,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y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예, 예, 음, 이꼴 0을 우리가 음, y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음, 없잖아요. 음. 쓸 수 있나? 모르겠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차수가 높아지면은 반드시 쓸 수 없는 경우는 생기긴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푸는 경우인가요? 그럼 X 아, 왼쪽에 들어주신 네. 이거 밑에 이거요. 아, 어, 이건 사실 명시적으로 풀고 자시고 할 게 없을 것 같은 게 이 우변을 그냥 전개하면 바로 x제곱 빼기 y제곱이 돼서 음, 이거 음, 이항해보면 그냥 0은 0이라는 어떤 음, 항등식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음, 항등식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고 음, 여기는 사실 뭐 y는 뭐라고 쓸 수가 없죠. y에는 음, 사실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음. 아, 여기는 그냥 항등식 얘기하려고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결국 좌변 우변 똑같은 거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네. 보긴 봤었어서. 예, 네. 지금 저는 이거는 네네. 항등식이고 요거는 항등이 아닌 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냥 그래서 항등, 진짜, 네, 예, 예. 아니, 진짜 아니, 그래서 아니. 진짜 항상식이냐 아니냐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시된 예시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밑에 있는 식은. 네. 이건 항등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네, 식을 만족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음, 다른 분들 혹시 해주실 코멘트 있으세요? 저는 이 음함수라는 거를 태어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말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도 그 네, 강성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글을 계속 읽으면서 음, 뭔가 이제 그 엄청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내용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건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항등식의 조건은 음, 항등식으로 보기 위해선 이런 뭐 정역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음, 느낌으로. 근데 왜냐면 그게 또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미분을 하려면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음, 그런 정도로 저도 음, 다가왔고 계속 읽으면서 좀 뭔가 더 다른 게 있나라고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봐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진 뭔가 음, 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읽어봤는데 음, 그냥 미분을 잘 하고 싶다 여기서 음함수 미분으로. 음, 그러기 위한 최소 조건들을 근데 뭔가 좀 번역과 여기 분야에서 쓰는 용어들이 섞이면서 조금 더 저는 생소한 표현들이 많아서 바로 안 읽혔던 외, 것 같습니다. 외국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번역된 거라서. 이거 아니, 많이 보신 분들 아시는 분. 예, 네. 표현이 사실 매끄럽지도 않고, 오타도 좀 있는 편이어서, 아, 예, 맞습니다. 예. 방금 새로 지금 오신 최희윤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시면은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정의역을 제한하면 항등식이 된다는 게 저는 신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저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 함수의 세계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세요? 예, 이해됐습니다. 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새로운 강좌를 시작해서 네, 적분이 나오는데요, 적분. 네. 여기 그 맨 처음에 그 바로잡습니다 부분은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땡겨다가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네. 이거는 그 미분 가능성 정의고 풀어 주셨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일변수 미분의 정의 부분인데요. 이것도 약간 복습처럼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넘어가기 전에 나는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다루고 가겠습니다.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10초. 제가 여기 있고요. 혹시 마이크 쓰기 어려우시면은 채팅에라도 올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만 하고 있습니다. 왼쪽.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 두 페이지 중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드디어 적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하여튼 뭐 채널지기님 여기 막 엄청 뭐 한 100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세상은 다 선형대수랑 미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여기 너무 많이
일단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 뭐야 노트를 다 읽어 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차례대로 보려고요? 저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보면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이 페이지를 보고 여기는 제가 그냥 초고속 요약을 제멋대로 하면 이제 이 렉처에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고자 하고 적분이 뭔지랑 그다음에 미분법 따라 적분법이 달라진다는 거랑 뭐 부분합, 급수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변수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적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유롭게 코멘트 해주시면 될 거죠. 저는 사실 아직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공부를 덜 해가지고. 네. 신기하기만 합니다. 기본 정리 정해된다고. 네. 풀면 나오네. 그 정도의 아주 얕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사실 놀라운 첫 번째 점은 음, 보통은 아마 기호를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 아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정적분, 그다음에 부정적분 이렇게 배우거든요. 두 개 네. 중에 어떤 거 먼저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적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dx분의 dy를 미분했더니 x제곱이 나왔다면 y는 무엇일까요? 라고 찾아가는 게 정적분이고 그다음에 부정적분은 y는 x제곱을 0에서 1까지 여기에 면적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부정적분이거든요. 사실 두 개가 그냥 뭐 적분기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의미대로만 보자면은 두 개가 딱히 뭐 연관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두 그렇죠. 개가 연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놀라운 점이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dx분의 dy가 x제곱이 되는 저 y를 0에서 y를 죄송합니다. 요거 다시 쓸게요. 이렇게 안 쓰고 어 여기를 fx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x제곱 무엇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될까라는 것. 그다음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0에서 1까지 저 아래 면적이 얼마가 될까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f1 빼기 f0을 하면 되더라.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운 점이죠. 두 개가 연결이 된다는 것. 저는 그 문과답게 용어에 보니까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영어를 보니까 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definite라고 돼 아, 있고 정적분은 죄송, 부정적분은 indefinite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반대로 썼습니다. 예, 왜 예, 매번 헷갈리죠, 이거?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 definite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definition 할 수 있어서 definite이라는 말인 건가요? 범위가 있어서 데피닛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 범위가 있어서 네. 아 그 indefinite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냥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정적분에는 항상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죠. 네. 무제한이 없는 거죠. 아니요, 무제한도 있습니다. 아, 뭐 무제한도 범위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만 말은 해줘야 되는 거죠. 정의를 그렇죠. 해줘야 된다, 네. 범위를. 네네. 아, 하지만 여기는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 그 자체에 대해서 미분하기 전과 후를 다룬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거 빼면 되는 건 진짜 신기합니다. 근데 풀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게 뭔 소린지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이거에 막 엄청나게 많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 아류라는 게 충격적인 그런 거. 네. 그게 두 번째 놀라운 점이죠.
예, 이게 맞아요. 다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하더라. 예, 예. 변수가 몇 개라도 다 됐다. 예. 네,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약간 그런, 예, 신기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거 다변수 미적분학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외웠어요. 그 어, 뭐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이런 거. 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스톡스 정리 쓰면 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린 정리 쓰면은 풀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직문수 다시 보기를 보면서 좀 깨달음을 얻고 있죠, 요즘. 야. 그러면 좀 이거 그 주제 밖의 질문인데 왜 똑같다고 얘기 안 해주는 걸까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 그럴 없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난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예, 소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다음 두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직관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정적분 얘기 같은데 어떻게 면적을 구하냐. 그래서 요 구간을 빼서 높이를 곱하면 된다. 근데 초록색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초록색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채친다. 한마디로. 예, 그런 얘긴데요. 그래서 앞에 부분합 얘기를 쓴 것 같아요. 네, 부분합이 여기 나다. 네. 여기는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돌아와도 됩니다. 나중에 잠시만요 하고. 네. 다음 두 페이지가 이제 그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축도론이라는 말이 나. 미지의 세계.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적분은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만 예, 잘 정의된다. 그리고 면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록색 부분을 무한대로 쪼갠다는 게 뭐 하는 짓인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로 쪼개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본 정리가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 기본 정리? 기본 정리에 대한 식이 이 옆에 나오는데요. 지금 아무튼 어디 계세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고 계신가요? 이 세 페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페이지. 괜- 찾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계산을 하기가 골치 아픈데 이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까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읽고는 다른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 증명? 또는 어떤 직관적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은 저는 좀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통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 이렇게 그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를 뭐 0에서 x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dx만큼 추가될 때 여기 추가되는 면적을 가지고 이용해서 보통은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설명하는 아, 거는 저도 처음이어서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 설명과 방금 말씀해 주신 거의 차이가 뭐예요?
어, 증명의 차이, 논증 방법이 다른 거죠.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 예, 결론은 똑같은데, 제가, 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지금 DX를 이용해서 푸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네. 아, 뭐, 음, 예. 저도 그 증명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걸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두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지워질 거니까. 어,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돼요. 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기다가 쓸게요. 예, 예. 그냥 제가 그림을 가져올게요.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괜히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 없죠. 네네. 아유, FTC라고 쓰니까 무슨 이상한 게 나오네요. 미적 분학의 기본 정리. 요즘 구글 검색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 여기 있다. 이 그림인데, 예, 어,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x까지의 면적을 그 여기 x가 변하면 이 면적도 변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적은 x에 대한 함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h만큼 더 갔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네. 면적이 얼만큼 늘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기 요 중간쯤 되는 함수값에다가 여기 폭을 곱한 게 요 직사각형의 면적일 텐데 지금 근사라는 거죠, 근사. 네, 지금 당연히 이 빨간색은 제가 좀 전에 표시한 직사각형이랑 면적이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h를 내가 0으로 보내면 이 빨간색 면적이랑 이렇게 계산한 면적이랑 거의 똑같아지겠죠. H를 0으로 보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0이 여기서 더, 사실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건데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그러니까 H를 0으로 보낼수록 이 식이 등식에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H를 곱하는 건데 H가 계속 0으로 가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높이가 사라지는 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죠. 점점 더 그, 아, H가 여기잖아요, 여기. 네, 네. h가 요 직사각형의 폭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식은 넓이의 차이인 거고요. 네. 빨간색 면적이에요. 여기가. 빨간색인 거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빨간색 면적인 거고 네, 여기는 직사각형의 면적인 거예요. 네, 당연히 두 개는 다르죠. 네, 그런데 h를 0은 아니지만 매우 작은 값으로 보내면 네. 그러면 두 개가 같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사실 위험한 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h는 그럼 0이냐 0이 아닌 거냐. 0이 아니라면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약간 그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일단은 맞다고 치고 예.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이 성립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뭐라고 쓰고 싶은 거냐면 리미트 ax 더하기 h 빼기 ax 빼기 fxh는 0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치고 제가 조금 여기 장난을 쳐볼게요. 어떻게 칠 거냐면은 이렇게 칠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아이고 fxh라고 놔도 되겠죠. 그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좀 비자명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네. h를 제가 여기로 보내버릴게요. 아, 옆에 리밋이 붙었는데 막 그래도 되나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예. 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냥 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변은 h가 0으로 가면은 그냥 이거는 fx가 될 거잖아요. 여기 x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는 그냥 fx가 될 거거든요. 이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여긴 그냥 fx가 될 거고 이 형태를 잘 보면은 이게 a의 미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도함수 정의할 때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a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는데 a를 미분한 것이 fx랑 똑같다? 그런데 그 부정적분 얘기할 때 fx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 적분, 그러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fx가 스몰 fx가 나올까라고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만약에 x제곱을 부정적분 하면은 3분의 1 x 3승 더하기 c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나온다? 그럼 이게 우리가 찾던 그 fx인 거네?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음,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뛰어넘지? 여기서 이걸 보여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증명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혹시 이거 아는 분 계신가요? 남현우 선생님이나 저기 최훈 선생님 중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어디 부분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이, 적분을 하고, 네, 적분꼴로, 그러니까 미분꼴로 만들어서 미분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FTC니까 이걸 유도를 하고 싶은 건데 네. 아, 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저걸 적분꼴이라고 할까요? 저거를 약간 강제로 미분꼴로 만들어서 A 프라임이 fx다까진 나왔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연락 오는 게 있어서 왔다 갔다를 해가지고, 어, 저 적분 상수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해서 예.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B는 아, A 플러스 H로 놓으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요 부분이요. 지금 H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B랑 A랑 같아져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영상 찾아보면 되게 많긴 할 텐데 저도 이 증명을 제대로 저기 깊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거보다는 다른 증명이거든요. 아, 또 있어요? 다른 게? 네, 그러니까 노트에 있는 거 있고 이거 있고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말씀드려 볼까요? 예, 뭐 뭐든 하여튼 네. 그러면 예, 예. 내가 막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미분방 정식 저기 푸는 거랑 비슷한데, 어? 어? 왜 선이 안 그어지죠? 갑자기? 왜 이러지? 어? 하여튼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했는데 어씨, 이상하다. 지금 펜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고, 어, 어떤, 요런, 그,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우리 미분은 안다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놓고, 아, 펜이 안 되네, 갑자기. 지금 잘 여기를, 보이는데 아니요, 지금 마우스로 쓰면 보이는, 저기 글씨 써지는데, 아이패드에서 펜으로 쓰니까 안 써져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 기울기로 아주 조금 올라가 볼게요. H만큼. 요 폭이 H예요. 네, H만큼.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 올라갔냐면은, 이렇게 올라간 그 값은 FAH겠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만큼 올라갈 거냐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게요. 여기서는 얼만큼 올라갔을 거냐면은 FA 더하기 H의 H만큼 올라갔겠죠. F, 죄송합니다. 여기 그러면 F H를 프라임 곱하는 게 A구나. 맞는지 아예 미분을 해야 되나요? F 예, 프라임 A구나. 여기도. 요만큼 올라갔겠죠. 네, 여기도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F A 더하기 EH에서의 기울기에다가 H를 곱한 만큼 올라가겠죠. 네. 네. 근데 H를 아 제가 근데 지금 아까 올라간다고 하시는 게 높이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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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제가 방금 했던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 커브를 비슷하게 따라가긴 할 텐데 지금 여기가 직선이 아닌데 제가 직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오차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에 그린 이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H를 0으로 보내보면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 올라가는 이게 이 커브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네. 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도함수, 결국은 이 f 프라임 x라는 이 도함수를 전부 더한 것, 이 더한 것은 무엇과 똑같아질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더한다는 거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함수값이 얼만큼 y 방향으로 올라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서메이션은. 이게 무엇과 똑같아질 거냐면은 여기와 여기의 높이 차이랑 똑같아지겠죠. 그게 f 그거네요. b 빼기 f a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걸 h를 0으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a에서 b까지 f 프라임 x를 dx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것도 FTC죠. 그, 이 시점에서 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이 증명을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할 때에, 네, 물론 뭐, 아예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방향을 이리저리 해봐야겠지만, 그 결과를 알고 이거에 꿰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시도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 제가 질문을 증명,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FTC를 증명하고 싶을 때에 맨 처음 네, 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무한대로 쪼개면은 뭐 면적이 될까인가요? 아니면은 아까 보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 어쨌든 공통점을 보면 무슨 네, 면적의 차이나 높이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우변이 함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직관을 활용하는 건가요? 어, 증명이 필요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증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라고 네, 네. 물으시면 사실 저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네. 내가 이걸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증명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증명을 어떻게 떠올렸냐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은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호 자체가 면적, 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기호 자체가 이거는 무한하게 쪼갰을 때 그 서메이션을 나타내는 거고, 네, 유한한 합을 생각하면 사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네. 이게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기울기로 H만큼 간 거네? 그리고 여기, 서메이션 기호가 있네? 그러면 기울기만큼 H로 간 거를 계속 가면 되는구나. B까지. 근데, 생각해 아.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A부터 B까지 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떠올린 증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직관이 개입된 부분이 이제 여기인 거네. 그렇죠. 네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저 시그마로 표현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같은 게 있으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항상 얘기하는 게 나무 막대기라고 할까요? 그런 델타 X 범위를 잡아서 직접 색칠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항상 이제 직문수 원, 그러니까 처음 수업부터 나오는 그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게 이제 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 무한대로 갔더니 어떻게 보면은 적분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그 넓이와 어떤 이제 미분이라는 건 어떤 변화율인데 두 개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등호 관계가 성립된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넣었더니 아, 원래는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이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왜 사람들이 계속 네네. 위대하다, 뭐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맨날 계산할 때 썼던 거니까 그렇게 위대한지 모르겠고 그냥 뭐 사인하면 코사인이고 빨리 외워야 되고 x의 5승이면 미분하면 내려야 되고 적분하면 더해서 뭐 분수로 나눠야 되고 하는데 좀 전혀 다른 두 개가 연결돼서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키포인트 아이디어는 무한대로 내가 아는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무한대로 했더니 계산할 수 없는 걸 계산했다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가 나오면은 무언가를 무한히 더하는데 그게 정말로 값이 잘 나오냐는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함부로 대표적인 하기가 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죠. 그, 1, 응? 왜 펜이 안 써지죠? 갑자기? 씨, 왜 이러지? 1 아까는 더하기, 써지셨던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8분의 1 더하기, 이거는 잘 정의가 되거든요? 2라고? 네. 근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무한히 더한다는 게 정말로 항상 잘 정의가 되냐라는 것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면은 지금 펜이 좀, 제가 알기로 이거 껐다 켜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오류에
만병통치약 껐다키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슨 외국 밈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고쳐주는 고객센터인데 전원을 껐다 키셨나요로 반복하는 답을 하는. 아, 저는 그 드라마 봤습니다. 아이 만병통치약 리셋. 줌 관계자께서는 보고 계시면 이 오류를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웹페이지를 클릭했다가 돌아오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뭐 완벽하진 않은 거죠. 코딩의 세계가 뭐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참. 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저 지금 아이패드 꺼다 키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패드도. 네. 안 되면 꺼다 켜야죠. 아, 그 다음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 켜지는 동안 그래서 6이 6이죠. 잠시만요. 저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기본 정리가 뭔지 나오고요. 여기서 기본 정리가 뭔지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일단 조금 읽어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구하기 어렵다. 또 구하려면 3단계를 한다. 근데 그 전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 그리고 약간의 추가 코멘트인데 이제 채널지기님, 저도 이거 영상을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네네. 원래 오기 전에 한 번은 2배속으로라도 보고 오려고 하는데 그 초반에 보면 적분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함수 fx를 미분하여 이제 그레디언트 델 f를 만든 것을 반대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벡터 이제 f로부터 f를 원상복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왜냐면은 고등학교 수준까지만 해도 적분은 면접 구하는 거로만 공부를 하거든요. 혹은 네. 뭐 응용 부분에서 보면은 뭐 거리, 시간, 속력 있으면 그 면적이 뭐 속도다. 뭐그 면적이 이동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분은 계속 그래서 이제 채널시기님의 그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수학을 그 선형대수 그러니까 선형대수라는 건 결국 이제 벡터의 를 모은 어떠한 그 벡터 여러 벡터를 한 번에 연산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어 미분적분을 이제 선형대수 이제 이것도 선형대수 관점으로 좀 보려는 그러니까 적분을 그러니까 미분을 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한 게 저는 좀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어려운 고차원의 식이 있다면 그거를 1차원이 되도록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거꾸로 적분을 하면 원래 식의 값이 나온다는 뭐 그런 직관인가요? 아 선형대수.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이, 어, 사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것에 대해서 저희 그냥 도함수 뭐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뭐 f 프라임 이렇게. 근데 네. 그것도 하나의 벡터다라는 걸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까지만 해서 그게 벡터인지 와닿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가변수 미적분학을 조금은 배우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관련된 필드에 있지만 그런 생각을 석사 때까지도 잘 못했던 것 같고. 완전 뭐 수학 그러니까 몇 네. 번을 미분했던 간에 도함수를 벡터 자체로 다루는 건가요? 예, 뭐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어떤 함수를 아, 벡터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리고 벡터면 선형대수로 다룰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모든 걸 이렇게 끌고 가려는 최전시기님의 그런 의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실제로 이게 정론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까지만 해서는 절대 이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모두들 뭐 다변수 미적분학이나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 직문수라는 강의 노트를 생각했을 때 그 그런 의도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코멘트를 미적, 달고 읽으면서 계속 혹시 이걸 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시다면, 미적분이 어려울까 봐 통계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 네, 가도 또 만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네네네. 이 두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른 그건 없으세요? 여기 1, 2, 3단계는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익숙하신가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까지 단계를 나눠야 하나? 그래서 이제 뭔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단계 스텝들 중에 뭐가 하나 빠지거나 이래도 면 안 되나? 약간 좀 각 스텝의 의미가 뭘까라는 물음표는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영상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진 못했고 또 이렇게까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왜냐면 그냥 할 때 그냥 이거 적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배우거나 할 때 아, 약간 각각의 스텝의 의미를 제 스스로 아직 소화를 했다라는 생각은 못 합니다. 못해서 그냥 사실 계산이죠. 그냥 계산인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 혹시라도 그냥 뭐 아. 되게 근데 적어도 그냥 이 노트의 주장은 지금 1에서 2로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런 미적분해가 의도인가 싶었습니다. 예, 모르면, 네. 정확히는 혹은 뭐 그래서 리만기아나 뭐 이런 데서는 저가 모르는 수학에서는 각각이 뭐가 음. 바뀌나 이런 의문점 하나 찍고 어, 그냥 어. 사실 그리고 그냥 하면 되죠. 현실을 살필. 제가 보면 이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할 때는 이 스텝 2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F가 자꾸 겹쳐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가 되는 함수를 또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같은 말이군요. 예, 그래서 찾으면 두 개를 빼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음, 일단 일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제가 모르는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1학년 또는 공대 레벨에서 일변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사실 F 찾으면 그 값은 그냥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쵸, 그냥 예. 계산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F 프라임으로부터 F를 찾는 거. 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X 제곱. 뒤에, 예, 예, 예. 이거 없어요. 아, 그쵸. 네. 네. 테이블을 테이블의 힘을 빌려야죠. 네네네. 없습니다. 제가 방금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 뭐 X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테이블엔 뭐가 나와 있어요? 테이블 아니고 정확하게 가우스 적분이라고 이제 음. 공대생들과 물리학과 학생들이 항상 쓰는 그런 적분 방법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적분하면 저렇게 된다가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표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그 가우스 적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제가 예시 알기, 기반입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맞나요? 이게 저기 에러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에러 네, 펑션도 나오고 뭐 네. 그쵸. 네. 이런 것도 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꼼수를 잘 쓰면은 되는 게 있고요. 그게 보통 고등학교에서 적분 좀 친다는 학생들이 푸는 그런 문제고, 음, 아예 그게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F 프라임 X의 형태가 지저분해서 fx를 구할 수 없다면이라는 게 어렵지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안 돼요. x분의 sin x. 요거, 요것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없어요. 맞나? 이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참, y가 왜 들어갔지? sin x 제곱,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조금만 넘어가서 바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은 이건 조금 잘 되는 예시를 보여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도함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 요것도 하실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 잠시 근데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어, 상수 상수 함수를 어떤 f 프라임 x가 0이라면은 fx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f 프라임 x가 0이라면 fx는 c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f 프라임 x가 x의 n-1승 꼴이라면 x의 n승을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이거의 안티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의 원시 함수는 x의 n승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분을 할 줄 아니까 적분을 한다. 그런 네, 거죠. 예. 네네네. 근데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이걸 미분해서 그러니까 x의 n승을 dx분의 d라는 미분을 해서 nx의 n-1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꾸로 가는데 다른 형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x의 가는 길은 하나인데 오는 길은 하나가 아닌 건가요? 하나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네. 네. 거기서 미분 연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x의 n승을 미분하면은 nx의 n-1승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쳐보자고요. 무엇을 미분하면 nx의 n-1승이 될까라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음. 근데 꼭 이것만 되나? 다른 무언가도 있으면 어떻게?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1대1 대응 함수가 아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보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유일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맞죠. 유일하지 않아요. 왜냐면 x의 n승 더하기 뒤에 상수 아무거나 붙여도 예, 미분하면은 그렇죠. 다 x의 예, n-1승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상수가 붙은 경우니까 트리비얼하다고 치는데 아예 다른 형태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이상하게 생긴 건데 미분을 했더니 이상한 텀들이 다 없어지면서 마법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건은 n이 r인가요? 실수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 모든 R은 아니고요. 어, 마이너스 1을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아, 잠시만요. 맞나요? 저도 항상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생각하려면 이제 n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x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잠시만요.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맞나요? 네네.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저희 이 양쪽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항상 헷갈려요. x분의 네. 1을 미분했을 때 ln인지 ln 미분했을 때 x분의 1인지. 전 실제로 계산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n이 0일 때?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거 지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여기 n은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 여기 n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냐? 아, 아, 안 되죠, 그때가. 저 방금 예시도 그렇고. 네. 그럼 자연수라고 하면 편한가요? 자연수는 됩니다. 네. 네, 일단 자연수는 다 되는 거, 됩니다. 일단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연수는 다 나을 것 같아요. 되고, 그래서 항상 뭐, 테일러 전기나 이럴 때 항상 저런 N차 다항식으로만 표현하려는 게 자연수면은 다 됩니다. 아,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항상 쪼개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뒤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러면 n이 자연수면 유일한지, 그건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FTC로 하나요?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 정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N이 자연수면은 그냥 그 미분적분 이거 그 원래 알고 있는 다항식 미분적분 방법 그대로 활용하면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럼 뭐 수학적 귀납법 같은 걸로 하면 그냥 끝나지 않을까요? 얘는 n이 자연수면 아, FTC를 쓰지 않고 이게 유일한다는 걸 보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FTC로 처음 게 나오면 그 다음에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를 나오면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다 n이 그냥 커지는 거니까 n이 되고 n 플러스 1이 되면 나머지도 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그냥 그거는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이거 그 퇴근길에 들으면서 생각한 거라서 좀 지금 생각이 잘 안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어떤 fx의 원시 함수가 만약에 fx도 있고 gx도 있다. 만약에 요거는 네, 음, 원시 함수라고 칠게요.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fx 프라임도 fx고, 그다음에 g 프라임 x도 fx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dx분의 d fx 빼기 gx를 하면 이건 0이 될 거잖아요. 네. 근데 0이 되는 거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건 상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가 상수여야 되니까 결국은 fx의 원시 함수들은 상수만큼만 차이 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뒤에 C 붙인 거 이외에 다른 형태는 있을 수 없다. 뭐 약간 네, 그런 건가요? 네, 네, 네. 아,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 속는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갑자기 스스로 의심이 드는 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있는데 나머지에선 다 상수인 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FXGX가요? fx 빼기 gx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갑자기 드네요. f 빼기 g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면은, 급변점을 포함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긴 함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건 문득 드는데, 애당초 미분이 정의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음, 거예요? 미분이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면 네. 미적분하게 그걸 못 쓰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저럴 경우 아, 면적을 보니까 이제 저런 게 뭐 측도론이나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저건 이제 적분은 될 수도 있는데 범위에 나누면 네, 네, 네. 미적분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분 가능한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좀 전에 그런 경우는 네, 전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런 스텝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것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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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저 지점들에서. 네, 네. 저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럼? 네, 넘어가시죠. 예. 너무 너무 좀 뭔가 쓸데없는 얘기 같아서. 낭떠러지를 걷는 기분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너무 또 그래서 조금 예시가 더 나오고요. 여기입니다. 예. 그, 그래서 뭐 삼각함수의 미분 네, 또 오일러 fx는 2 오버 x의 x제곱의 미분 그리고 이런 지금 것들이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네. 눈 표시를 아니요, 뭐 커서 같은 게 안 보여서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예. 몰라가지고요. 아니요, 여기 삼각함수의 미분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미분에도 안 변하는 함수 뭐 그래서 미분에도 안 변하는 함수는 뭐 이거밖에 없답니다. 2의 x제곱. 네. 그래서 저 2의 x제곱일 뭐 자연 상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저걸 자주 이제 왜 하필이면 자연이란 단어까지 붙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냐라는 게 이제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꼴로 만든 수거든요. 저 수가. 네, 네. 그래서 그 되게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뭐 경제학이든 뭐 이런 데서도 뭐 아시겠지만 저 익스포넨셜이라는 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저이 자연상수 값으로 되게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델을 만들든 성장을 하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미분과 적분했을 때 서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특별한 수라서 2.71828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리학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 저기 여기 익스포넨셜의 역함수가 로그잖아요. 예, LN. 네. 네. 뭐 고등학교 때 뭐 밑이 2인 것도 뭐 로그 2 얼마, 뭐 로그 3 얼마 이런 식으로 온갖 복잡한 문제를 다 푸는데 사실 저 자연 로그를 만나는 순간 이제 다른 로그는 다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로그 10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만 10을 쓰는데 네. 왜냐면 어차피 다른 로그로 다 저기 치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약간 여담인데 그 이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책에서 로그라고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여기 밑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네. 예. 네. 로그만 써 있으면은 이건 자연 로그란다 라고 음, 얘기를 해주죠. 음. 자연 맞습니다. 로그가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어, 이 익스포넨셜 2의 x의 역함수이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y는 2의 x면은 물론 다 실수 어 y는 0보다 크고 그 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면은 우리가 x는 ln y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표기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로그 밑이 없는 걸 쓴 건가요? 그렇죠. 그냥 네. 그런 로그에도 저 거죠? N은 예.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안 쓰고 왜 로그 밑에 밑을 생략하나요? 그냥 저거 빼고 쓸 일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 네. 아, 딱히 뭐 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밑이 2인 로그, 밑이 10인 로그 이거는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에만 쓰는 거지 그 외에는 사실 밑이 다른 로그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음, 있더라도
혹시나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뭐 로그 뭐 3x를 쓰고 싶다. 그럼 네네. 사실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 ln 3분의 ln x라고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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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렇게 되면 ln 3분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꼴이. 근데 그 로그를 쓰는 이유가 대체로 굉장히 큰 수를 다루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 네. 10의 5승을 로그 10을 취하면 5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큰 수를 다루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저 몇을 나누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뭔가 로그로 어떤 성질을 볼 때 로그 10으로 밑을 10으로 해서 보나 로그 뭐 ln 그러니까 자연상수 로그의 밑이 2인 로그로 해서 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큰 수가 굉장히 커지면은. 그래서 그게 저도 납득이 안 됐었는데 실제로 막 그래프 그려보고 하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음,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큰 수를 다루는 그 로그의 철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계산이 편한 저 자연상수 2가 최고다.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음. 수학자들은 역시 귀찮은 걸 싫어한다. 이 커뮤니티가 수학자들 커뮤니티인데 지금 물리학자가 약간 와서 깽판 치는 철학, 물리학의 철학입니다. 물리학은 다 쉽게 추기 쉽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아, 암살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건 사실 공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했던 그 강의 중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리그레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라왔던데 그 회귀 분석이 뭐냐면은 아, 요런 작습니다. 요런 거 있을 때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몇 개 주어져 있을 때 이 커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y는 fx를 찾아보자라는 약간 요런 그런 예, 건데 그래서 뭐 y는 뭐 ax 제곱 뭐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때 그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잘 표현하는 a, b, c를 찾자라는 게 그 회귀 분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각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가끔 모델이 어떤 모델이 있냐면 이런 모델이 있어요. 10에 뭐 a 더하기 뭐 x분의 b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면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포인트는 분명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커브 피팅을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어, 이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막 값이 막 0.0001 막 그렇고 여기는 값이 10의 5승 막 이러면은 이게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그 회귀 분석을 하는 도중에 그 행렬의 최대한 용어를 안 쓰고 하자면 행렬이 그러니까 좀 다루기 어려운 행렬이 나와서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이 모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모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버리냐?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때 x랑 lny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범위가 뭐 1에서 10까지 이러면 다루기가 훨씬 쉬워져요. 음,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데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공학에서도 사실 로그는 로그 없으면 그냥 뭐 그냥 손발이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그랑 저 지수함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못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이 뭐 예. 코사인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는 거, 위에는 아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여기부터 테일러 급수 내용은 좀 뭐 조금 제가 좀 중요한데 준비나 읽지를 못하고 와서 한번 끊고 가는 것도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렇거든요. 뭐 전에도 사실 테일러 급수 듣긴 했는데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게 괜찮습니다. 제 생각 중 하나는 이 테일러 굽스가 느끼는 게 정말 뭐 공대든 어디든 정말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약간 모든 걸 해결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양자역학을 하지만 양자역학 수업 들을 때도 모든 걸 테일러 곱수로 해결하고 이러면 이것만 보면 되죠 이러고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게 수학적인 근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지만 약간 그 수열이잖아요. 이게 x를 빼고 보면은 네 수열인데 앞에서 우리 적분도 수열의 어떠한 합으로 나타내잖아요. 시그마로 AK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무한대나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숫자들의 나열로 무한에 접근해 가려는 약간 인간의 저는 항상 그 욕망과 발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서 좀 같이 보면 특별히 또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좋은 생각. 오늘 마이크 저, 사용이 좀,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하는 그 파트에서 이 테일러 흡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좀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남윤우 선생님께서 한번 딱 끊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좀 질문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